무리 함수 갈게요. 선생님 영어로 뭐예요? 비밀입니다. 시크릿. 오. 자, 무리 함수라는 거는 y는 그러니까 이제 무리식이죠. 무리식. 아무래도 y는 무리식꼴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함수를 무리 함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루트 안에 그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아. 자, 무리함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무리함수 특징은 몇 가지냐? 두 가지예요. 보라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성질, 특징, 성질 같은 말. 자, 일단 첫 번째. 시작점과 방향. 뭐라고? 시작점과 방향. 자, 두 번째. 정의역, 시역. 자, 이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작점하고 방향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프로 보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아무래도 루트 안에 루트 안에 x가 들어있어야 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 형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근데 얘는 기본 형태가 조금 특이해. 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뒤에 AX가 있어요. 루트 AX. 그러니까 원래는 근호 안에 x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루트 안에 x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본형이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서 총 이 형태는 기본형의 형태는 4개가 돼요.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그 다음 a부호로 2개, 그래서 둘둘 곱하면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을 하겠죠. 그걸 우리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x 빼기 p의 플러스 q. 자, 그 다음에 일반형 여기다 쓸까? 일반형 여기다 쓰자. y는 a의 루트 bx 플러스 c의 플러스 d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름 적어주고 시작할게요. 이제 기본형, 얘를 표준형, 얘를 일반형. 자,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 A의 역할을 좀 보고 싶다라는 거지. 기본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A의 역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Y축,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누굴 그려볼 거냐면 Y는 플러스 A 대신 뭐 해볼까? A 대신 그냥 1 해볼까? A 대신 1? 네. 1도 해보고 마이너스 1도 해보자. 루트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X랑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 네 가지를 그려보자. 자, 일단 첫 번째 Y는 루트 X.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1 대입하면 1을 지나죠. 4 대입하면 1 되고 4 대입하면 2 되죠. 9 대입하면 3 되고, 그지? 그 점들을 딱딱딱딱 찍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냥 그래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럼 봐봐. 시작점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어요? 한 점에서 시작을 해서 위쪽, 오른쪽 위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잘 봐. 우리 무리식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식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가 0보다 어때야 항상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y 값이 없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y 값이. 맞죠? 그럼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을 수가 없죠. 여기 수직선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0,0부터 점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점이 찍히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점이 찍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아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y가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여기 y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잘 그리는데? 자, 이제 얘가 y는 루트 x,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그 다음 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세 번째 놈은 첫 번째 그래프에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어디 대칭? y축 대칭. 그렇죠. y축 대칭. 이번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되고 자, 그 다음 이 자식은 요 두 번째 그래프 대신에 y축 대칭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노란 그래프를 y축 대칭하니까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그래프가 총 4개가 생겨요.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요 x 앞에 있는 것도 부호를 좀 따져주자 이거지. 플러스. 지금 a 대신에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상태잖아요. a 대신에 1을 대입한다라는 거는 그냥 루트 x가 들어간다라는 루트 x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루트 x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거는 x가 똑같이 양수일 때 루트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지. 그럼 x의 범위가 양수라는 거예요. 왜? a가 양수인데 x가 음수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루트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루트의 값이 존재하려면 a가 양수일 때 x도 양수여야 돼. 즉 x가 양수라는 말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a가 음수라면 x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겠죠? 그러니까 2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즉 a의 부호에 따라서 1, 3, 4분면에 그려질 거냐 2, 4, 4분면에 그려질 거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럼 앞에 있는 얘랑 얘 차이는 뭔데 하고 보니까 루트 앞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루트 앞에 있는 이 부호도 역할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루트가 플러스라고 해봐. 아니, 루트는 원래 플러스예요. 얘는 플러스거든 항상. 그럼 플러스에다 플러스 곱하니까 y는 뭐가 돼? 플러스. 그러면 y가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는 y 앞에가 이제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어. 루트 앞에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좌표가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방향은 지금부터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결정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발 여기 한번 연습을 해볼까? y는 마이너스 루트 2x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x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왜 앞에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여야 돼. y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죠. 그럼 x의 부호가 플러스 y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방향은 내가 알았고 시작점은 어떻게 하냐면 시작점은 루트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루트가 0이 되는 x값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와 a의 부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이 자식의 시작점은 어디가 돼요? 루트가 0이니까 x는 0. x가 0이면 루트 자체가 0이니까 y도 0. 그래서 0,0 원점에서 출발해서 4사분면의 형태로 가는 이런 녀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여기 원래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는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이 k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이 A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소리. 이해되겠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자, 하나 더 있죠. A의 역할. 모양을 결정하지만 이 A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절대값 A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루트 2x, y는 루트 2x, y는 루트 3x, y는 루트 x 이렇게 해보자. 아, 루트 x가 있네요. 그럼 잘 봐. 얘는 방향이 어떻게 돼? x가 뭐야? 양수. 맞죠? 네. 양수면 오른쪽이야. y가 뭐야? 양수. 그럼 위쪽이야. 그래서 오른쪽 위야.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얘도 오른쪽 위, 얘도 오른쪽 위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네.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2. 얘는 루트 3. 얘는 루트 1. 누가 제일 커요? 아, 그래서 얘가 루트 3x가 돼. 얘가 루트 2x가 되고 얘가 루트 x가 돼.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x축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 반대로 y축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가로선에서 멀어진다 보시면 돼요. 가로선에서 멀어진다. 가로선 이해입니다. 시작점 가로선. 이해되겠어요? 네. 세로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뤘고요. 기본형에서 이제 모양 다 찾았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다 끝났어. 자, 이제 뭐 해야 돼? 표준형. 표준형 기본형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표준형은 기본형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평행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 아, 우리 아직 안 끝났네요. 미안합니다. 자, 정의역 지역 따져봐야겠군요. 다. 자, 정의역 지역 안 했네요. 자, 정의역은 뭐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범위예요. 루트가 0보다 크면 돼. 루트 안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에요. 그럼 치역은 얘의 범위예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루트 범위를 토대로 갈 거예요. 치역. y는 루트 범위 토대로, x는 루트 자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다. 이게 조금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x는 0보다 작거나 같죠? 네. 맞죠? 네. 그 다음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루트래며.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루트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 이렇게. 됐죠? 그럼 루트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와야 되니? 네. 자,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네. 자,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매. 그래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예. 평행 이동할게요. 슉슉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평행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이딴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럼 당연히 시작점하고 방향 중에 여러분 평행 이동한다고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방향은 결국에 누굴 따라가? 얘를 따라가. 플러스 마이너스랑 AFO를 따라가. 플러스 마이너스랑 AFO를 따라가. 모양을 결정하니까. 그죠? 그럼 모양은 똑같아. 그럼 뭐만 달라져? 시작점만 달라지는 거야. 시작점이 원래 몇 컴마 몇이었어? 0,0이었어요. 근데 시작점이 0,0인 애를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 되겠어? P, Q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 대답 못할 게 아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아무튼 시작점이 P, Q가 됩니다. 이 자식의 시작점은 왜 여기서는 P하고 Q의 의미만 찾으면 되거든요. 시작점이 P, Q가 됩니다. 방향은 얘랑 똑같아요. 그럼 정의역, 지역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정의역, 지역 바뀌지. 그죠? 네. 정의역 갑니다. 자, 누굴 기준으로 볼까? 누구 기준으로? 아무거나 해보자. Y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마이너스 루트 2의 x 빼기 3의 플러스 4 이 정도 해볼까? 이거 똑같죠? 형태가. 왜냐면 이게 여러분 표준형도 4개야. 4개가 정의역, 지역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 줄로 쓸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하나 예시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정의역 갑니다. 정의역은 루트가 뭐라 했어? 정의역은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는 의미가 없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x가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x 봤어야 돼. 이런 걸 지적할 사람이 있겠니? 자, 치역은 어떻게 간다고? 루트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x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루트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안에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4에서 루트를 뺀대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4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빼. 그럼 4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4 마이너스. 그럼 4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렇게 봐도 돼. 아니면 그림 그려도 돼. 자, 시작점 어디야? 시작점. 3,4. 시작점 바로 보이죠? 시작점 바로 3,4입니다. 3,4. 그럼 3,4에서 출발을 해요. 무리함수 그래프 그림 방법이야. 시작점부터 찾아. 방향 어디?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아래 이렇게. 왜 오른쪽이야? 2가 플러스니까. x 앞에가 플러스면 오른쪽, x 앞에가 마이너스면 왼쪽, y 앞에가 플러스면 위쪽, y 앞에가 마이너스면 아래쪽.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치역은 4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정의역은 3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그래서 시작점이 핵심인 거야. 시작점하고 방향을 찾으면 정의역, 지역 다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유리함수에서도 그랬잖아. 정근선 찾으면 다 나오잖아. 여기서도 시작점 방향 찾으면 다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하나 더 갑니다. y는 2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네. y는 루트 3의 1 빼기 x 마이너스 1 한번 가볼게요. 시작점 얼마? 시작점 1,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루트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은 1이고 루트 자체가 0이 됐을 때 y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점 찾았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 오른쪽, 왼쪽 위에. 왼쪽 위죠. 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랑 얘랑 곱하면 이제 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야. 그래서 일부러 이거 자리 바꿔놓은 거죠. 마이너스 3x니까 왼쪽이고 y 앞에가 위니까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위쪽인 거죠. 그래서 왼쪽 위니까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잡고 그래프를 왼쪽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x는 1보다 어떻게 돼? 작거나 같다.
치역 y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잖아요. 그래프 그리고 하면 끝이라고. 알겠어? 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할 수 있냐? 무리식을 보고 시작점 방향 찾고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지역 구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무리함수의 기본형, 표준형에 한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네, 넘어갑니다. 일반형 갑니다. 일반형. 다 왔어요. 갑자기 뭐가 많아졌어요. 그죠? 여기에서의 A는 여기에서의 A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위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일반형이에요. 그러면 일반형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어떻게 바꿨냐면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결해 줬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y는 a의 루트에 b의 x 플러스 b분의 c에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끝나요. 맞죠? 네. 그럼 시작점은 어디냐? 시작점. 시작점은 루트가 0이 되는 마이너스 b분의 c, d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얘는 d.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방향은 잘 봐. b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다르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다르죠. 네. b가 플러스면은 오른쪽, b가 마이너스면 왼쪽, a가 플러스면 위쪽, a가 마이너스면 아래쪽 이렇게. 그럼 정의역 지역도 얘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럼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시작점은 루트가 0이라니까? 루트가 0이 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c 나왔죠? 루트가 0이면 d가 y좌표. 그럼 여기 있는 걸로 해봐. 너무 쉽잖아. 헤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의 루트 4x 빼기 7의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일단 시작점 얼마입니까? 4분의 4분의 7,1. 야. 4분의 7,1. 자, 방향은 오른쪽 위.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럼 정의역은 4분의 7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하면 끝나잖아요. 끝. 와우. 지금 몇 초 걸렸어? 이거 시간 재보면 알겠지? 10초도 안 걸렸어. 10초도 안 걸렸어. 11초 걸렸으면 그 정도는 이해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봅니다. 진짜 어렵게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8 빼기 2의 x 플러스 1.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시작점 얼마입니까? 4,1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방향 어떻게 돼요? 왼쪽 아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정의역은 4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치역은 1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끝났죠? 이지. 이거 보면서 내 속도를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이건 따라하기 쉽죠? 네. 여러분 원래 이거 못했잖아요. 아,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가 1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와 또 있어요? 반원의 방정식을 이건 심화예요, 심화.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내일 할게요. 우리는 무리함수의 역함수 오늘 가보도록 할 겁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뿅뿅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이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지금 절반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 혹은 이렇게 위로 블록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절반을 자른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르면 딱 좌우가 대칭이니까 절반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반이라는 거의 기준은 이제 대칭축이 되는 거겠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y는
루트 x라는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자, 복습 한번 할까요? 무리함수의 특징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점과 방향이고, 두 번째는 정의역, 치역입니다. 자, 시작점 찾아볼까요? 몇 컴마 몇입니까? 0,0에서 시작을 해서 방향은 오른쪽 위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y는 x라는 우리 거울은요, 역함수에서 y는 x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y는 x는 요 딱으로 생겼잖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요 그래프를 이런 거울에 비추어 보면 반대쪽 모양은 요런 모양이 되지 않겠니? 네. 이해됩니까? 네.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왜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못해도 되고. 자, 그럼 역함수식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역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y의 인버스 이렇게 적고 구할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뭘 한 거예요?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은 제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x랑 y를 바꿔 이렇게. y는 루트 x는 루트 y. 그 다음에 y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 양변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x제곱은 y다 해갖고 y는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버스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일단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2차 함수거든. 얘는 생긴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그냥 애초에 처음에 가르쳐 줬죠. 뭐라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2차 함수의 절반이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무리함수.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오는 것까지 내가 알겠어. 근데 절반이잖아. 그러면 일단 반으로 쪼갰을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건 너무 쉽죠. 왜요? 얘, 원래 함수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가잖아. 그러면 왼쪽이 증가니, 다시. 역함수도 뭐예요? 증가죠. 그럼 왼쪽이 증가요? 오른쪽이 증가요? 오른쪽이 증가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춰보면 똑같죠. 근데 이걸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 루트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x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를 이제 y는 x라고 쓴다면 원래 함수는 여기 0,0을 잡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 역함수는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의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무리함수하고 어떤 이런 기울기가 1인 직선. 뭐 가능하면 이제 무리함수하고 역함수라고 할게요. 어떤 무리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고 교점이 두 개가 나올 때 이 교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2차 함수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그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y는 x랑 두 교점을 찾아서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원래 함수랑 무리함수랑 y는 x랑 연립방정식 세워가지고 교점 찾든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제 이러한 꼴이 되겠구나. 이딴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무리함수의 형태가 세 가지 있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a의 루트에 bx 플러스 c의 플러스 d.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x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x가 한 개일 때 함수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루트에 4 빼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 자식의 역함수를 정석 방법과 그 다음 내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석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줘야 돼요. 내 방법을 쓸 때도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줘야 됩니다. 일단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2보다 커버리면 음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두 번째는 y랑 x의 위치를 싹 다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x는 루트 4 빼기 2y에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이것만 적으면 안 돼. 뭐 더 적어야 돼? 2xy도 바꿔줘야겠죠. x는 1 이상, y는 2 이하,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 3번은 이제 y는 하고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3번은 y는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1을 넘겨요. 그럼 x 빼기 1은 루트 4 빼기 2y가 되고,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x 빼기 1의 제곱은 4 빼기 2y가 되고, 2y랑 얘랑 자리 바꾸면 2y는 더이고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2인데 아래 여기 2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아이고 고생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가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2차 함수기 때문에 옆에다가 x의 범위를 슬쩍 넣어주면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죠.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블록한 함수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1,2라고 구하면 되는데, 이 1,2는 원래 함수의 출발점, 시작점인 2,1에 y는 x 대칭한 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석의 3단계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 방법. 뭐냐? 역연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x가 들어왔어요. 이 함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함수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나는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설정하고, 자, 재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고 4를 더해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역연산을 하게 되면 f의 인버스라는 자식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1을 빼고 제곱을 하고 4를 빼고 나누기 마이너스 2죠? 나누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게 역함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볼까요? 바로. 이것도 내가 그냥 일부러 한 거예요. 자, y는 일단 x를 어떻게 합니까? x에서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를 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어때요? 똑같은 식이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알아야 돼.
오른쪽이 이쪽이죠. 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칭축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얘는 지금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럼 감소잖아, 감소. 얘는 감소. 그럼 역함수도 뭐겠어? 감소.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감소하는 부분이 어디야? 오른쪽이야. 그래서 x가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그냥 어떻게 봐도 돼요? 요 자식의 치역이 요 자식의 뭐니까 정의역이니까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편합니까? 이게 더 편해 보이죠? 당연히 내가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도록 일부러 많이 풀었죠. 많이 풀었어. 일부러 어려워 보이게. 여러분 이게 좀 더 쉽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y는 이건 너네가 해볼래? 너네가 한번 해보고 하자. y는 2x 플러스 4의 빼기 1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보세요.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로 하죠. 2 곱하고 4 더하고 루트 씌우고 1 더한 거, 1 뺀 거야. 맞지? 그래서 역함수는 1 더하고 제곱하고 4 빼고 2로 나눈 거야. 됐죠? 네. 그러면 y의 범위는 뭐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x의 범위가 뭐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네. 끝났죠? 뭐 몇 초나 걸리는데? 3초. 는 너무 빠르고요. 5초. 야, 쓰는데 3초가 걸리겠다. 5초. 넉넉히 잡아서 20초. 넉넉히 잡아서 20초. 범위까지 다 구하는데. 그럼 그래프 그리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 시작점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y는 x보다 어디 있죠? y는 x보다? y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죠. 그럼 y는 x가 이거보다 아래 있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런 느낌.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 오른쪽 위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역함수는 당연히 시작점이 얼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차 함수인데 오른쪽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교점이 하나가 나오네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교점이 y는 x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존재한다면. 이해됐어요? 네. 그럼 무리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좋아요? 아. 이지하잖아. 심화 무리함수 y는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루트 안에 여러분 2차식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 2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식입니다. 무생. 그죠? 귀여운데. 루트 안에 2차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제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를 만약에 이제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y제곱은 r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가 돼? r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딱 보자마자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얘는 함수거든요. 얘는 방정식이고 함수가 아니죠. 얘네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요렇게 가는 거야. 맞습니까? 같을 수 없어요.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야. 왜냐면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제곱을 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해요. 이 제곱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곱은 원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x가 2입니다.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는 원래 아니지만 마이너스 2도 포함이 돼버리잖아. 그 말인즉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이 되는데 이 원 중에서 이 함수인 게 있고 이 함수가 아닌 게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일단 루트라는 자체는 0보다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y의 입장에서는 y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y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자르면 돼. 이렇게. 그럼 여기는 y가 0보다 크고 여기는 y가 0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 있죠. 위에 이 부분. 근데 이제 포함을 하겠죠. 0 되니까. 이 위쪽 그래프는 y는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아래쪽 그래프는 뭐라고 쓰냐면 대칭시킨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 그래프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한 점에서 만났잖아. 한 점에서. 이 아래쪽 그래프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함수 두 개를 합쳤더니 원이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 한쪽만 보자니 정확하게 x축이 얘를 절반으로 쪼개지 않니? 원을 절반으로 쪼갠 도형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세요? 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원. 오케이? 얘는 반원이에요. 반원. 아무튼 반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러고 합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x제곱이다. 딱 보자마자 루트 안에 x가 있는데 무리함수인데 우리가 아는 세 가지 형태 중에 이딴 거 없어요. 왜? 얘는 몇 차식이니까 안에가 1차식이어야 되는데 얘는 몇 차식? 2차식. 아, 큰일 났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반원이 떠올라야 된다고. 반원이. 얘는 반원이야.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3인 반원이라고. 이해되겠어? 반지름 길이가 3인.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딱 제곱하고 막 해가지고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9니까 9가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 3이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얘는 반지름 얼마야? 루트 3 이렇게 돼요. 루트 3.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무리함수의 개념은 끝나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오늘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주던 간에 여러분은 역함수를 다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역함수와의 관계도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정의역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반원의 방정식에 표현이 이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정리하세요.